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알아보려 합니다. 남에게 잘 속거나 남의 거짓말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지혜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알아도 남에게 속지 않는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 간에 서로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속기도 하는 법이다. 거짓말도 적당하기만 하면 서로 간에 상처를 주지 않으며 인간관계를 무난하게 흘러가게 만들지만 그 거짓말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를 미치는 거짓말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의 거짓말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남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상대방의 얘기를 더욱 과장하여 마치 진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해보라. 그렇게 하면 거짓말을 알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과장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은 더욱 신이 나기 마련이고 결국은 더 큰 거짓말을 떠벌려서 스스로 가면을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실토할 수밖에 없다. 실수로 비밀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불신의 태도를 취해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마침내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하며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말 것이다. 적당한 실수는 봐주지만 선을 넘는다면 결코 봐주지 마라. 누구나 적당한 실수는 할 수 있고 이런 일로 친구와 연을 끊을 일은 없다. 하지만 내가 정한 기준, 즉 선을 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갖고 매달려가며 화해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고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아무리 절친한 친구여도 이미 손절했다면 그 친구와 화해하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하며 애쓰지 마라. 인간이란 자아가 있다고 생각이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떤 내적인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성격이란 절대로 교정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런 안타까운 원칙에 의해 인간은 같은 상황이 되면 언제나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절교한 친구와 다시 화해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친구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절교의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행동을 더욱 뻔뻔스럽게 자신이 상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임을 몰래 의식하면서 다시 되풀이할 것이다. 해고했던 하인을 다시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상황이 변했는데도 예전과 같은 행동을 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신의 이해 관계가 바뀌게 되면 신속하게 신조와 태도를 바꾸어 버린다. 절친하지 않은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지 마라. 단언하건대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버릇이 없어진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그 때문에 타인을 너무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돈을 꿔달라는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정작 돈을 꿔주면 금방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소 거만하게 소홀히 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무 친절하고 싹싹하게 대하면 상대가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해 결국 의를 상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남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하지 마라. 타인의 의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에게는 상관없다.
우리 역시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얕은지, 개념이 협소하고 신조가 천박한지, 견해가 왜곡되고 잘못되었는지, 그것들에 대해 제대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또한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그런 자가 하는 말이 자신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되자마자 모두가 하는 말이 때로 얼마나 하찮게 들리는지 경험으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형편없는 인간들이 위대한 인물을 깎아내리는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타인의 견해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지나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침묵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사사로운 문제는 모두 비밀로 간주해야 하고 친한 사람에게도 그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전혀 모르게 놓아두어야 한다. 아무리 무해한 문제라도 그들이 알면 나중에 뜻하지 않게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분별력을 드러낼 때는 말보다 침묵이 낫다. 침묵은 현명함의 문제고 말은 허영심의 문제다. 두 가지가 올 기회는 똑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이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이익보다는 말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선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큰 소리로 한마디 하면 사실 가슴이 후련해진다. 하지만 버릇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 자꾸 그러다가는 생각이 말과 친해지고 허물이 없어져 남과 대화할 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말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말 사이에 틈을 크게 벌려두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내가 슬픔을 겪고 있다면 남에게 말하지 마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없다.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친해도 결국 타인인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짐을 싣지 않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갈 수 없으리라.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남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붙잡지 마라.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지나치게 기뻐해서도 지나치게 슬퍼해서도 안 된다. 세상은 변한다. 때문에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뜻밖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 머리로는 인간사의 기륭화복을 판단할 수 없다. 나의 불행을 절친한 친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일종의 고소한 기쁨도 함께 느낀다. 사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 하나는 최근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픔에 관해 듣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본성이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각자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는 가치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고독을 피하거나 고독에 견디거나 고독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독에 빠졌을 때 비참한 인간은 그 비참함을, 위대한 인간은 그 위대함을, 즉 각자가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느끼기 때문이다. 조그만 물체라도 눈 가까이 갖다 대면 시야를 가려서 다른 세계를 가려버리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신변에 있는 인간이나 사물은 제 아무리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예상 밖으로 아무런 재미도 없이 우리의 주의와 사고를 자극하여 중요한 사고나 문제를 밀쳐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무엇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자칫 그것이 자신의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다름 아닌 이것이 나를 슬프고도 외롭고 삶의 희망을 없애버리는 한 요인이다.
이런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오로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은 해결되기 마련이다. 남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 내가 질투가 난다면 그 생각은 잠깐 치워두어도 좋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라.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려운 행동은 필요 없다. 그저 때때로 위의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에 인간은 좀처럼 행복할 수가 없고 매번 남을 부러워하며 남이 잘 나가기만 해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려면 불행해져야 비로소 한다.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에만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하니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하라.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하찮게 보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보 같은 짓에 불과한 법이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명예를 탐하는 것은 독과도 같다. 사람들이 명예를 탐하는 이유는 다 똑같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이다. 모든 고뇌와 번민, 불안과 초조의 80에서 90%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한다. 또한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비록 사탕발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흐뭇해한다. 인간의 이런 특성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하다. 행복하고 싶다면 눈치 보지 마라. 행복하려면 진정한 자아와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자신을 향한 제3자의 판단이란 아주 불확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멍청이일 수 있고 어떤 일에 깊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자신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사고방식이 천박하거나 무가치한 사람일 수 있고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사람이 악평을 할 경우 어떻게 우리는 그 악평을 가치 있는 견해로 받아들이겠는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인간의 육체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열된다. 그와 똑같이 인간의 정신도 고뇌라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괴된다. 배가 항해하려면 압력을 가하는 물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육체나 정신의 고뇌라는 압력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개인적, 사회적인 고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고뇌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 즐기자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인간의 육체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열된다. 그와 똑같이 인간의 정신도 고뇌라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괴된다. 배가 항해하려면 압력을 가하는 물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육체나 정신의 고뇌라는 압력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개인적, 사회적인 고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고뇌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 즐기자는 것이다.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지금의 생태 조건으로는 삶이 불가능하다.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본래대로 되돌려지는 것이다. 우린 손해난 것이 없다.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무슨 손해가 났단 말인가? 우리 삶에 한 가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인류의 계속적인 존속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만일 인간이 죽음 없이 영원히 산다고 가정할 경우
지금의 생태나 지능으로는 영원한 삶이 불가능하다. 인간이 지금 같은 생존의 조건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물며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인간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조건, 지금과는 아주 다른 성격과 구조를 갖추어야만 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죽음은 도덕적 당위성과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죽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살아야만 그나마도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 재능 있는 사람이 할 일은 평범하게 보이는 일이다.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남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된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를 가질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해진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욕구가 더 많아진다. 그럴수록 욕구와 욕망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커진다. 인정받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사람들이 한평생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려 노력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다. 남에게 인정받지 않으려면 왜 그토록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겠는가?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걸 개의치 않으며 사는 사람은 훨씬 행복하다. 행복은 주로 안정된 기분과 흐뭇한 상태를 뜻한다. 지금 안정된 기분이 좀 더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 상태가 곧 행복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진다. 따라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행복을 증진하는 방법이다. 만일 우리가 이 허영심을 줄이면 그만큼 불행도 줄어든다. 하지만 허영심을 없애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행복이라는 대가가 크다. 행복은 일상 속에 있다. 작고 조그마한 일을 잘하는 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또는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이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가 그것이다. 좋은 책은 2번 이상 읽어야 한다.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 가지 일을 2번 경험하면 그 경험을 다른 일과 연관시키는 힘이 생긴다. 처음 놓친 부분을 되살릴 수도 있다. 결론에 대한 확신도 선다. 둘째, 처음과 다른 생각과 기분을 얻게 되면서 그 인상도 달라진다. 똑같은 물체에 다른 조명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 두뇌가 원하는 만큼의 역량을 갖게 된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운명은 변할 수 있어도 자신의 성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상한 성격과 뛰어난 두뇌, 낙천적 기질과 명랑한 마음,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 신체와 같은 주관적인 자산, 즉 건강한 신체에 깃드는 건강한 정신이 우리의 행복에서 으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인 자산이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앞에서 든 자산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명랑한 마음이다. 이러한 좋은 특성은 즉각 보답을 주기 때문이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그가 즐거워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 이유다. 이러한 특성만큼 다른 모든 자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반면 이런 특성 자체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젊고 잘생긴 데다 부자며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가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명랑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반면에 그가 명랑하다면 젊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행복한 것이다. 유년 시절 나는 어느 고서를 뒤적이다가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매우 단순한 말이다. 비록 진부하기 짝이 없지만 소박한 진리를 담고 있어서 나는 그 글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명랑함이 우리를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명랑함이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겁먹지 마라. 미래의 재앙 중 우리를 정말 불안하게 하는 것은 올 것이 확실하고 오는 시기 역시 확실한 재앙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재앙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란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어쨌든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일어날 것이 확실하지만 일어날 시기는 완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류를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한시도 마음 편한 순간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올 것이 불확실하거나 오는 시기가 불확실한 재앙 때문에 생활의 안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올 것이 불확실한 재앙은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오는 시기가 불확실한 재앙은 그렇게 금방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익숙해져야 한다. 현재에 집중하라. 우리는 즐거운 생활을 할 때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보내다가 막상 좋지 않은 시기가 닥쳐야 비로소 옛날과 같은 시절이 돌아왔으면 하고 바란다. 명랑하고 즐거운 순간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언짢은 얼굴을 하고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보내놓고 나중에 우울한 시간이 찾아오면 좋았던 옛날을 헛되이 그리워하며 탄식을 내뱉는 것이다. 그러는 대신 지금은 냉담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심정으로 어쩌면 조급한 심정으로 떠밀어 보내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견딜 만한 현재, 다시 말해 일상적인 현재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 이때 명심할 점은 현재가 바로 지금 신격화된 과거 속으로 흘러들어가 그 후부터는 바로 그곳에서 불멸의 빛에 에워싸인 채 기억으로 간직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언젠가 특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이 기억은 베일을 거두며 우리의 진실한 그리움의 대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무덤덤하게 말하라.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아라는 처세가의 오랜 원칙은 자신이 한 말의 해석을 타인의 분별력에 맡기라는 뜻이다. 일반 사람들은 분별력이 부족하므로 그 자리를 뜬 뒤에야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반면에 격한 어조로 말하라라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라는 뜻이므로 모든 일은 원래 의도와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의 바른 태도와 친절한 어조로 말하면 무례한 내용이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나이가 든다고 좌절하지 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힘이 자꾸만 떨어지는 것은 물론 슬픈 일이지만 그런 현상은 필연적인 동시에 고마운 일이기도 하다. 죽음의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음이 너무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고령에 이르러 얻는 가장 큰 이득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병에 의하지도 않고 경련을 수반하지도 않으며 아무런 느낌도 없는 매우 안락한 죽음 말이다. 인간의 행복한 상태라는 것은 대체로 일종의 나무숲과 같다. 멀리서 보면 무척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아름다움은 사라져 버린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나무들 사이에 우두커니 서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부러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머리로 아는 것보다 경험을 중시하라. 기억 속에 단단히 새겨놓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직접적으로든 또는 신뢰나 단순한 비유 또는 유사한 것 등으로써 되도록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 좋다. 모든 구체적인 것은 단지 추상적으로 생각한 것이나 단순히 말 이상으로 훨씬 더 단단히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읽은 것보다 경험한 것을 훨씬 더 잘 보존한다. 독서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 사고하기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큰 차이가 있다. 사람마다 원래 두뇌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독자적 사고에, 어떤 사람은 독서에 끌리는데 그 차이 때문에 두 가지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끊임없이 커진다. 다시 말해 독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갖는 정신의 방향이나 기분, 너무나 낯설거나 이질적인 사고를 마치 도장 찍듯 정신에 강요한다. 이때 정신은 전혀 그러고 싶은 충동이 없고 기분이 나지 않는데도 때로는 이것을 때로는 저것을 생각하도록 외부로부터 심하게 강요당한다. 반면에 독자적 사고를 하는 경우 정신은 순간적으로는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기억에 좀 더 좌우된다 해도 자기 자신의 충동을 따른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환경은 독서와 달리 어떤 특정한 사고를 정신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천성과 그때의 기분에 맞는 것을 생각하도록 소재와 계기를 제공해 줄 뿐이다. 따라서 용수철에 무거운 짐을 계속 놓아두면 탄력성을 잃듯 많은 독서는 정신의 탄력성을 몽땅 빼앗아 간다. 그러니 시간이 날 때마다 아무 책이나 덥석 손에 쥐는 것은 사고를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학식을 쌓을수록 사람들 대부분은 원래의 자신보다 더욱 우둔하고 단조로워지며 그들의 저작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것도 이러한 독서 습관 때문이다. 인생의 전반기를 지배하는 성격이 행복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동경이라면 후반기를 지배하는 성격은 불행에 대한 우려다.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온갖 행복이란 환영과 같은 반면 고뇌는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다소나마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때문에 그쯤 되면 적어도 이성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면 향락보다는 고통이 없고 확실한 상태를 추구한다. 나는 청년 시절에 초인종이 울리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기뻐했지만 훗날 나이가 들어서는 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 오히려 무슨 귀찮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두려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저기에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는가? 천지가 뒤집히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잡고서 험난한 파도를 향해 뛰어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대여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할지어다. 차원 높은 숭고함은 시련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자연은 때때로 사나운 회오리 바람을 내보낸다. 주위는 짙은 어둠에 뒤덮이고 하늘에는 거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바위는 거대하며 대지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다. 강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일으키며 흐른다. 골짜기를 스며드는 바람은 귀신의 비명소리를 방불케 한다. 그렇게 우리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자연과 싸워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고통이나 고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인식의 순수한 주체인 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인식과 냉정한 통찰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인식과 냉철한 사고가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세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모함과 거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사고뿐이다. 자신이야말로 상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생각의 결과로 오만해지고 건방져지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그 사람을 훨씬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상대가 알게 된다면 상대는 바로 내게 무엇인가를 빼앗긴 것과 같은 기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신이 원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그런 의미에서 거드름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영원한 죄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성질을 드러내며 그것을 자만하는 것은 그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쇼펜하우어의 지혜들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울창해지는 지혜의 숲입니다.